어느 때보다 긴 밤이었습니다. 예비선거가 있던 지난 5일 12명의 한인 후보들이 개표 결과를 지켜보며 휘말리는 순간을 보냈습니다. 선거 결과에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주류 정계 진출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11월 결선에 진출한 후보들 역시 남은 5개월간 힘겨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한인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선 정치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방의회 의원 535명 가운데 한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시사한타에서는 이번 예비선거에 진출한 한인 후보들의 선거 결과와 한인 정치인들의 현 위치,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봅니다. 남가주에서만 12명, 개표 결과를 지켜본 한인 후보들이 울고 웃었습니다. 김지은 기자와 이번 예비선거에 도전한 한인 후보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한인 후보들의 예비 선거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에 이제 유력했던 후보들이 한 2명이 있죠. 많은 한인 분들이 알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 미셸 박스틸 후보, 그리고 최석호 주 68지구 후보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무난히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와 최석호 의원은 사실 일찌감치 결선 행이 확정되고 그렇습니다. 또 최종 당선까지 점쳐졌었는데요. 일단 이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는 득표율 60%가 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을 이미 확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최석호 의원 역시 60.2의 득표율 1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8시 5분에 앱센티 발로 들어오면서 딱 이겼을 적에 정말 이번 4번째 선거 진짜 잘 끝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항상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항상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뒤에서 베킹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고 또 베킹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잘난 척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름을 이제 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랑받고 너무너무 많은 서포트를 받아서 이렇게 이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긴 게 아니고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랑 같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먼저 저희가 짚고 넘어갈 이제 선출직 이런 룰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는 이제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로 이제 당선이 되었다고 했는데 최석호 의원 역시 또 이제 50%로 넘는 높은 이제 투표율로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주는 정글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톱2가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하지만 이 로컬 시티나 시 아니면 카운티 선거에서는 이제 과반수 이제 50% 플러스 1의 득표율을 얻게 되는 후보들은 곧바로 당선이 되는 거죠. 이제 본선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는데요. 그러니까 최석호 의원은 스테이 투표이기 때문에 60%가 넘어도 결선행을 치러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미셸 슈퍼바이저는 카운티 선거이기 때문에 당선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런 캘리포니아의 선거 제도가 어떨 때는 한인 후보들에게 하나의 전략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실제 이번에 주 상원 24지구에 출마한 피터 최 후보의 경우에는 여기에 출마한 후보가 2명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결선행에 올라갔지만 1위 마리아 엘레나의 득표율이 70%,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비율이 7대3 정도인데요. 카운티 선거였다면 1위 마리아 엘레나가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이 되어야 하지만 이건 주선거이기 때문에 결선에서 또 한 번 맞대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터 최 후보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결선행을 예약했으니 예비선거에 힘을 들여 선거 유세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실제 남은 결선에 주력을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to remember about the general election is that this is everybody. This is not just Democrats, but also Republicans, also independents,
Now, what's happened in California and in Los Angeles County is that the biggest party is the Democratic Party. And it used to be that the second biggest party was the Republican Party. And now the second biggest group of voters is the independent voter. If I'm elected in November, is to not be beholden and owe anything to all the big money interests. Everybody knows that the Peter Choi for State Senate campaign is really a campaign that wants to be a voice of the people. 이러한 선거제도가 후보들에게는 전략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럼 저희가 인트로에서 한인 후보가 12명이라고 했는데 뭐 앞서 설명한 후보들 말고 누가 당선됐고 또 누가 낙선되었나요?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연방 하원부터 LA 카운티 판사직까지 다양한 선출직에 한인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결과는 딱 절반이 결선에 진출을 했고 절반이 고배를 마셨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20년 만에 한인 연방의원 그리고 한인 여성 최초의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할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기대가 높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김 후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선거 당일날 영김 후보의 선거의 밤 행사에 다녀왔는데 일찌감치 결선행을 확정지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영김 후보는 공화당인데요. 출마를 선언했을 당시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의원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었고 역시 공화당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요. 개표 결과 영김 의원이 득표율 21.9%로 1위, 민주당의 길세스네로스 후보가 19.4% 2위를 차지해서 결선에서 맞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김 후보 지역이 공화당의 그동안 텃밭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2위를 해서 이제 톱2로 올라갔는데 사실 영김 후보가 이제 좀 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줄곧 공화당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꼽혔었는데요. 그렇죠. 이번 캘리포니아 선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모든 지역에서 이 민주당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연방 하원 선거만 놓고 봤을 때 현재 공화당 의원들이 자리한 6개 지구에서 물론 1위는 공화당 후보가 다 차지를 했지만 2위 진출자들이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었거든요. 네. 10위까지 놓고 봤을 때 이 1, 2위를 제외하고 민주, 공화 후보가 딱 반인데요. 네, 이 결선에서 이 공화당 후보들의 표를 다 끌어온다고 해도 이 민주당이 또 어떤 식으로 치고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스티브 씨는 이 39지구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최근 몇 년간 사이에 이 연방 하원 39지구가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주력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현재 민주당 유권자 숫자가 12만 1,400명이고요. 공화당은 약 12만 4,452명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물론 공화당이 조금 앞서지만 거의 50대 50, 박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2위로 이제 올라간 길세스니어라는 이제 민주당 후보는 백만장자이기 때문에 이제 셀프 펀딩이 가능하거든요. 자기 돈으로서 무한의 언리미티드 펀딩을 이제 펼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영김 후보가 우승을 하려면 좀 전략적으로 많은 것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예비 선거이기 때문에 뭐 아시안 투표율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화당 투표율로 뭐 무사히 이제 올라갔다고 하면 본선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도 뭐 수백만 달러를 이제 투입해서 마케팅 전략 그리고 유권자 등록 전략을 펼칠 계획이기 때문에 영김 후보도 이제 아시안 유권자 플러스 그리고 이제 중립된 유권자를 어필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떤 많은 분들이 뭐 영김이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좀 가까운 이제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에로이스 의원님과 20여 년 이상 일하면서 이 지역을 알았던 거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또 오버래핑했던 주 하원으로서 그 지역을 제가 관리를 잘했던 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부각시키면서 제가 의회에서 했을 때 프로 비즈니스, 프로 스몰 비즈니스, 프로 에듀케이션, 프로 내셔널 시큐리티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부각시킬 겁니다.
리버럴 선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여태까지 썼던 것보다는 더 많은 자원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시스네로스가 된다면 그분은 개인이 돈을 쓸 수 있는 millions of dollar를 받고 여태까지 봤지만 예비 선거 때만 3.5 million dollar를 자기 돈에서 썼습니다. 그걸 맞서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방을 싸우는 그 후보가 민주당이라면 이번에는 어쨌든 제가 공화당으로서 유일한 후보기 때문에 당에서도 저희에게 전폭적인 지원이 올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후원자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정치적인 것과는 다른 얘기인데 이 영김 후보와 결선을 치르게 될 아까 말씀한 그 민주당의 세스네로스 후보는 이미 2억 2천만 달러 로또 당첨자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네. 유명하죠. 그렇죠. 네. 뒷이야기지만 그만큼 운이 좋기 때문에 또 운만 따지고 봤을 때는 또 선거 결과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치라는 게 이제 물론 전략과 마케팅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한다는 맥락으로 봤을 때도 그 이야기가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영김 후보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밖에도 LA 카운티 슈페리어 60호 법정 판사직에서 토니조 한인 후보가 이제 뭐 45% 이상 득표율을 얻어서 이제 톱2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슈페리어 판사직에 2명의 한인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16호 법정에 도전한 휴버트 윤 후보는 탈락을 했고 이 토니조 후보, 사실 이 조재길 후보의 아들인데요. 그렇죠. 45.9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기대를 모았지만 조금 아쉬운 후보들이 있었죠. 주상원 29지구에 도전했던 조재길 후보, 전 세리토스 시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29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최근에 강석희 후보가 도전을 했다가 패배했던 지역구입니다. 이번에 이 지역 선거는 다른 데와는 조금 달랐는데요. 주상원 29지구에 현역으로 있는 뉴먼 리콜 의원이 소환 결정과 이 후임 결정이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곳은 소환이 결정됨과 동시에 득표율을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바로 당선돼서 뉴먼 리콜 의원의 남은 임기를 지내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조재길 후보의 경우 득표율 20.1% 2위로 탈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위인 공화당 링링첸 후보의 입지가 컸고 또 조재길 후보가 마침 그 소환된 뉴먼 리콜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 대체 후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좀 아쉬웠던 이제 선거인데요. 또한 이제 민주당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제 데이브 민 UC 얼바인 법대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방하원 45지구에 도전했는데 같은 당 소속, 또한 좀 신기한 게 같은 이제 UC 얼바인 법대 교수거든요. KT 포터 후보에게 2.7% 차로 밀려 3위를 차지했죠. 네, 이 지역 또한 여전히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는데요. 공화당 미미 월터스가 득표율 53.2% 과반수가 넘는 투표수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뒷이야기지만 일찌감치 KT 포터 후보의 당선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 여성 상원 의원이죠. 네. 이분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었고 또 막강한 여성 단체인 에밀리스 리스트의 후원금을 미리 받아놓은 우리가 상태였거든요. 큰 힘을 얻었죠. 네, 그렇죠. 이처럼 여성 네트워크를 이 포터 후보가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 지역구의 선거는 어떻게 보면 큰 이변 없이 결선 진출자가 정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브 민 후보도 이제 또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시안 유권자들에게 큰 어필을 못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이제 영킴 후보에 비교해 보자면 영킴 후보의 지역구에는 우편 투표율만 봤을 때 아시안 우편 투표율이 23%가 나왔거든요. 반면 데이브 민 후보 지역에서는 아시안 우편 투표율이 13%가 나와서 사실상 영킴 후보처럼 아시안 투표율이 나왔다면 무난히 이제 2위로 당당히 이제 톱2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아시안 유권자들에게 큰 어필을 못해서 아시안들이 투표를 안 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에멀리스 리스트나 이제 큰 막강한 여성 정치인들에게 이제 지지를 받아서 물론 공식 민주당 내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여성 투표자들이 KT 포터스라는
이제 UC 얼바인 동료 법대 교수한테 조금 더 많은 투표율이 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2등으로 올라가서 아마 데이브 민 후보는 3등으로 해서 아쉬운 탈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데이브 민 후보가 아시안 유권자만 포커스를 했더라도 선거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좀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고배를 마신 후보가 또 하나 있죠. 바로 벤박 후보입니다. 이분은 케빈 델리온 주 상원의장 보좌관으로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이제 벤박 후보 선거의 밤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벤박 후보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이 레이스보다 조세형평국이라는 레이스가 유권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나 여러 전략도 중요하지만 크게 운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세형평국 레이스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100만 불 이상을 이제 후원 모금을 한 스캇 스판켄이라는 거의 뭐 에스타블리시먼트에서 뭐 1위를 할 거라고 예측을 했던 후보가 5등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돈을 제일 안 쓴 후보들이 톱 3에 올라갔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이제 톱 1은 이제 공화당이고 톱 2는 라티노 후보인데 라티노 후보의 이름이나 뭐 이런 게 큰 이제 팩터로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를 투표하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이번 이 경험이 참 좋았고 한인들의 그 그다음에 사랑 그런 걸 더 따뜻하게 느꼈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한 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한인 후보로서 한인 우리 정치적 신장을 많이 올리고 우리 지금 뭐 이런 그 노숙자 문제나 아니면 방글라데시 문제 때문에도 한인들이 많이 부풀어 나갔고 이 정치대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인 후보들이 더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고 차세대들이 계속 우리 한인 그 정치대에서 관심들이 더 많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결론이 더 좋을 겁니다. 네, 또 이 지역에 또 모두 8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그렇죠. 여기서 민주당 후보가 벤박 후보까지 포함해서 7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가 분산됐던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또 아쉬운 게 이 할인들의 투표 결집력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평이 있는데요. 요즘 그 칠가와 벌문 부지의 노숙자 임시 쉘터 문제도 그렇고 그 방글라데시 주민 분리안까지 최근 한인 사회의 민감한 현안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예비 선거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떨어졌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특별히 midterm 같은 경우에 한인 유권자들이 너무 안 나오시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웠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오히려 또 이 방글라데시라면은 이 그 노숙자 문제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투표를 안 하셨나 그것도 궁금하고 한 달 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숫자를 살펴보면은 결론이 나오고 한인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더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짤 수 있는 그 결론이 나올 거예요. 참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꼭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투표를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이 실현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예비 선거에서는 한인들은 과연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나요? 네, 아직 우편 투표랑 임시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2016년 결선 기준 캘리포니아 내에 등록된 아시안 유권자는 모두 180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 유권자 중 9%를 차지하는 숫자인데요. 한인이 아니라 아시안 유권자가 10%도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것마저도 2012년부터 16년 사이에 11%나 증가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아시안들의 투표 참여가 저조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참여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 만약 한인을 포함해서 아시안들이 투표에 참여만 한다면 한인 후보나 아시안 후보의 경우 선거 당락을 가를 캐스팅 보드로 작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시안 결집력, 이 한인 결집력이 아시안들의 정치력 신장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만 했다면 같은 한인 후보들 선거 결과가 조금 달라졌을 것도 같습니다. 네, 이번 2018년 예비선거에서 선거 당일날까지 받은 우표 투표 용지가 데이터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 데이터 안에서 보면 백인 유권자는 우편 투표, 투표율이 73%,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라티노 유권자는 13%, 굉장히 저조하죠. 하지만 아시안 유권자는 11%, 히스패닉보다 훨씬 더 저조하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밖에 이번 선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이 있나요? 네, LA 카운티 선거국에 인쇄 오류가 있었는데요. 카운티 내 4,357개 투표소 중에서 1,530곳에서 유권자 등록 명단의 인쇄 오류로 총 11만 8,522명이 목록에서 누락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선거국은 인쇄 오류와 관계없이 이 명단에 표시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임시 투표 용지를 발급을 해서 선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선거국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11월 선거에는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저는 주지사 선거 결과도 재밌게 지켜봤는데요. 네,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만 봐도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민주공화 양상이었는데요. 예상대로 민주당 개빈 뉴섬 후보와 공화당의 존 콕스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어제 주지사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개빈 뉴섬 현 부지사가 134만 9,005표의 표를 얻어서 득표율 33.4% 1위로 결선 진출을 확정지었고요. 그리고 공화당 소속 백만장자 존 콕스 후보는 105만 8,659표, 득표율 26.2%를 기록하며 2위로 결선에 올랐습니다. 당초에는 전 LA 시장이었던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와 콕스 후보가 2위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콕스 후보를 공식 지지한 이후에 지지도가 급격히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아라이고사 전 시장은 13.5% 득표율로 3위, 그리고 아시안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이 존챙 후보도 9% 득표율에 그쳐 아쉽게 5위로 결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다시 아시안들의 투표 참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존챙 후보라고 해서 아주 유력한 아시안 주지사 후보가 나올 거라고 기대가 높았는데 아시안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 유권자들이 많은 투표율을 보였다면 충분히 치고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 한인 커뮤니티,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 참여가 아직 이렇게 저조한 걸까요? 혹시 이런 복잡한 미국 선거, 투표 이런 시스템 때문인가요? 네, 일단 1세대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일단 영어에 능숙하지가 못하고 또 선거 후보자나 발의안 등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후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선거 자체를 아까 말했다시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연대에서 개최한 아시안 유권자 등록 독려 기자회견에 다녀왔었는데 실제 한인들이 왜 이렇게 투표를 안 하는지, 선거를 참여를 안 하는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You know, we're growing as an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population, but we won't be empowered until we start voting. And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are amongst the lowest voting group in the state of California, even though our growth has surpassed 15%. So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are around 16% of the California population, but our voting rate is much lower. So we have to really change things in order to fulfill our destiny. One story that I have around registering, I was registering people to vote, and one 할머니, a grandmother who I registered, told me that she'd lived here in Koreatown and been a citizen for decades, but no one had ever approached her to register to vote. And she said to me that she wanted to vote
once before she died, and so was really happy to register. I really hope she'll be voting many times before she dies, but she may not have known how often those elections come around, especially with the special elections. But it just goes to show how important this work is, that all these organizations with our unique cultural competencies and our outreach abilities are able to reach into all of our communities and ensure that they have a voice, that all of us have a voice. 네, 이번 예비선거에서 우편 투표만 놓고 봤을 때 우편 투표를 신청한 한인 수가 45,613명이었는데 우편 투표를 9,384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저조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한인타운의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선 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 투표부터 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을 외치지만 말고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진정이 이제 미국 주류 사회에 참여하려면 유권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흑인 커뮤니티와 비교해 봤을 때 흑인 커뮤니티는 교회 집중으로 이러한 유권자 등록 또한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외치는데요. 반면에 이번 방글라데시 사태 때문에 여러 한인 대형 교회들이 단합이 돼서 이 유권자 등록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또한 이런 케이스를 본받아서 이제 주류 이제 정치에 나와서서 교회에도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선거에 참여를 하고 높은 투표율을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주류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더욱더 정치력 신장을 키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한인 정치인들의 부재가 문제며 정치력 신장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한인 정치인들은 왜 우리 주위에 없는지, 그동안 우리 곁에 왜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존재할 수 없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